그 우리 한국에 보면은 그 알타이 문명전이라든지 뭐 그 전에 황금인간 전시회, 그 다음에 에르미타시 박물관에서 그 한 그 에르미타시 황금 유물전, 이미 그 우리 한국에서 몇 번 그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로 이 스키타이 문화가 우리 그 한국의 그 청동기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 인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신라의 적성 목각군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스키타이 문화, 이 스키타이에 대한 그 기록이 헤로도토스 역사에 보면은 제4권에 아주 그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헤로도토스 역사도 그 읽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그 역사에 보면은 이 스키타이인들이 지금 여기가 그 흑해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카스피아 해고, 바로 요 흑해 부근에 거주했던,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의 그 유목민이다,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키타이 그 민족에 대해서는 그 헤로도토스 역사에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그 근동 원정을 가가지고 아시리아하고 뭐 전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그리스 세계, 요 흑해 연안에 보면은 그리스 식민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쪽에 그 올비아가 있고, 그리고 크림 반도 쪽에 헤로소네스, 그 다음에 이쪽 이 아랄해 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보면은 또 바스포르라고 그 그리스 그 식민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스키타이인들이 그리스 식민지 도시하고 그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그 한반도는 지금 여기에 있죠. 한반도하고 이 스키타이 이 흑해 부근하고 제가 정확하게 그 거리를 갖다가 재보진 않았지만 대략 한 1만 킬로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그 떨어져 있는 그런 문화죠. 근데 요렇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스키타이 문화가, 그러니까 스키타이인들이 남긴 스키타이 문화가 어떻게 해서 우리 한반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스키타이 문화에 보면은 스키타이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스키타이 문화의 그 특징적인 마구, 무구, 그러니까 무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양식, 이런 그 요소들이 여기 그 흑해 부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알타이 산맥과 몽고 거쳐가지고 여기 지금 그 중국 북방 지역, 이 황하기 보면은 굉장히 크게 망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점을 우리가 이제 오로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지역에 걸쳐가지고 동일한 문화 요소들이 그 기원전 7세기부터 3세기까지에 걸쳐가지고 똑같이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그 사료에 나오는 스키타이인들은 바로 흑해 부근에 그 한정이 되지만은, 그래서 원래 그 본원적인 스키타이 문화, 문자 그대로 스키타이 문화라는 것은 흑해 부근에 한정이 되지만은 요 지역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스키타이 문화다, 이렇게 그 지금까지 지칭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역까지를 스키타이 문화라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요 흑해 부근에는 이제 스키타이 문화가 있고, 여기 볼가강하고 우랄강, 요 카스피아의 부근에는 이제 우리가 사브라마트 문화다, 이런 그 철기시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는 그 사카로 이제 대표되는 여러 그 고광 문화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요 알타이에는 파지릭 문화, 그 다음에 저 투바에는 그 울랑고 문화, 그 다음에 저 미누신스크, 그러니까 시베리아의 그 예니세이강 상류 지역입니다. 이쪽에는 그 타가르 문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몽고 그 동쪽에는 이 찬드만 우울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몽고어로. 그 다음에 이제 요쪽 그 오로소 지역에는 이 모경고 문화다,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문화들이 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죄다 다 통틀어 가지고 스키타이 문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그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흑해 부근만을 스키타이 문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요 전체, 그러니까 북방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통괄해 가지고 요거는 스키타이 세계로 하자, 이렇게 그 제안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근데 이제 스키타이 세계 하다 보니까 요 민족 명칭만 되니까 요 스키타이하고 요쪽에 그 흉노족, 이 원래 흉노가 요쪽 오로도스 지역에서 발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흉노 자체는 기원전 3세기에 그 사료에 등장을 하게 되죠. 역사상에. 그래서 그 이전은 선흉노다 혹은 뭐 조기흉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의 그 스키타이하고 동쪽의 선흉노를 합해가지고 뭐 선흉노 스키타이 세계로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스키타이 세계의 모든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 흑해부간의 스키타이 문화하고 요 중앙아시아 이 사카 이 지역하고 그리고 알타이의 그 파지릭 문화 그리고 이제 오로도스 지역의 그 모경구 문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약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한반도와의 그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도토스 그 역사에 보면은 이 스키타이인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발생 신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은 그 보리스티네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드니프르 강이죠. 이 보리스티네스 강의 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천신 제우스의 아들 그 타르기타우스 이 사이에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느 날 들판에 나갔더니 하늘에서 금으로 만든 쟁기하고 그리고 그 전투형 도끼 그게 투브라고 하죠. 전투형 도끼 그리고 이제 그 술잔이 떨어져 가지고 첫째 아들이 다가가니까 이 불길이 실수다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다가가니까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 콜락사이스가 다가갔을 때 이 불길이 사라져 가지고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신물을 갖다가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고 모든 그 왕국의 권한을 이 셋째 아들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콜락사이스가 스키타이의 그 시조가 되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전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헤라클레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헤라클레스가 이제 게리오네우스의 그 소를 갖다가 몰다가 그 스키타이 땅에 이르러 가지고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이제 축구해가지고 이 잠을 잤는데 이제 그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그 몰고 다니던 말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말을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그 힐라리아라는 그 지방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반은 그러니까 상체는 그 여자고 하체는 뱀인 그런 그 반여 반사를 갖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갖다 보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그 반여 반사가 자기가 그 말을 가지고 있다. 대신 돌려줄 테니까 돌려주는 대가로 나랑 같이 그 몸을 섞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거기에 응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일정 기간 같이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라클레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돼가지고 떠나갈 때 이 반인 지금 그래서 요 지금 표현이 그 신화에 나오는 위는 그 여자고 아래는 뱀인 요걸 이제 표현한 겁니다. 요 유물 자체는 마면이죠. 말의 그 얼굴에 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 뺨 쪽에 대는 뺨 장식이고. 그 이제 세 아들이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데 장성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헤라클레스한테. 그랬더니 이제 헤라클레스가 자기 그 활을 풀어주면서 이 활을 갖다가 이 시위를 갖다가 활에 연결을 하는 아들은 자기 땅에 남기고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추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연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이 됐고 셋째 아들 스키테스가 지금 여기 이 헤라클레스 그 신화에 나오는 내용을 표현한 거죠. 활에다가 시위를 갖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이제 시위를 연결을 해가지고 역시 그 스키타이의 그 시조가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지금 요 그릇 자체는 은하고 금을 갖다가 합금한 그런 그 그릇입니다. 이제 쿨라바에서 나온 건데 기원전 한 5세기에서 3세기로 편년되는 그 그릇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활을 그 연결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스키타인들이 이 부상자를 갖다 다리를 갖다가 치료해주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저기 그 아마 이빨이 아팠는지 이빨을 뽑아주는 그런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스키타인들이 보면은 성경책에도 보면 스키타이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굉장한 그 야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역시 그 이빨 뽑는 거는 굉장히 그 누구한테나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빨 뽑히는 사람이 이 뽑는 사람 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빨을 한 손으로 짚고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굉장히 그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가장 그 역사적인 사실하고 그 부합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사게트 조고의 그 침입을 받아가지고 스키타인들이 아락스강을 건너가지고 흑해부관으로 그 진입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스키타인들이 이제 그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킴메리인들이 이 도망가자, 아니면 같이 싸워서 죽자, 이 두 가지 그 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아가지고 같이 싸워가지고 그 킴메리인의 그 절반이 전사를 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카프카스를 통해가지고 근동 지역으로 그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스키타이는 그 흑해부관 지역으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흑해부관에 남아있는 그 킴메리아인들이 남긴 그 유물들입니다. 이 유물들은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철제 유물이죠. 철금, 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뼈로 만든 그 장식패입니다. 그리고 요런 그 마구들, 제갈이라든지, 제갈 멈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킴메리아에 대해서는 그 호메르의 그 일리아드에 보면 이미 그 킴메리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흑해부관에 가장 그냥 최초로 등장하는, 역사상에 등장하는 그 종족이죠. 그래서 이 킴메리아는 기원전 8세기로 거의 뭐 정확하게 편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킴메리아가 물러가는 다음에 바로 이제 스키타이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카프카스 지역에 발견되는 그 킴메리아인들이 남긴 그 유물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 그 기원전 8세기에 이 흑해부관에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 시대가 시작됐지만은 아직은 이 금신은 철로 만들고 자루는 이 청동으로 만든 이런 그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키타인들이 카프카스 산맥을 바로 넘지는 않고 옆으로 이제 그 카스피아 해하고 흑해 그쪽을 따라가지고 이제 넘어가지고 지금의 그 아르메니아 예레반에 있는 그 우라르트 왕국의 그 예레분이라는 그 성을 갖다가 공격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예레분이 성을 그 복원한 모습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카프카스 아르메니아 지역을 가면은 아마 이 유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 성벽에 이 스키타인들이 쏜 그 화살촉, 스키타인들이 그 화살촉이 엄청 그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스키타인들이 카프카스를 넘어가지고 근동으로 원정을 갔다 하는 걸 이런 그 유물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스키타인들이 그 쏘아가지고 그 성벽에 남아있는, 박혀있는 그 화살촉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타인들이 그 근동으로 가가지고 28년 동안 근동 지역을 지배했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동 지역에 남아있는 스키타이의 그 유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로도토스는 이 스키타이인들의 그 강력에 대해서도 아주 그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서쪽은 이스트르 강, 그러니까 두나이 강이, 지금은 그 다뉴브 강이죠. 다뉴브 강이고, 동쪽은 돈강, 그러니까 그 그리스어로는 타나이스 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뉴브강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뉴브강은 하구만 있을 거고 아마 프루트강이 아닐까, 요 강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키타이 그 유물들이 이 지역까지 주로 이제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지역이 우리가 그 얘기하는 뭐 유목 스키타이라든지 농경 스키타이라든지 왕 스키타이라든지 그런 그 원래의 그 스키타이 종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이 스키타이의 그 발생 신화, 그 다음에 뭐 건동으로의 원정, 그리고 이런 강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정말 이 스키타이, 이 문헌에 나오는, 사료에 나오는 스키타이 쪽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데 살았구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키타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그 헤로도토스 역사 제4장에 보면, 제4권,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스키타인들이 유목민이고, 그리고 그 주거의 유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이동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그 키비트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포장마차에서 이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주했을 때는 이런 그 천막을 치고 이런 데서 그 생활을 했을 거다.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 수레는 아니고 요거는 그 모형품,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놓은 모형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마 그 스키타인들의 그 타고 다니던 수레가, 이제 포장마차가 어땠는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키타인들이 그 말을 타고 다녔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체르타몰리 쿠르간에서 출토된 그 꽃병이죠. 이거는 은으로 만든 겁니다. 은병인데, 여기에 보면은 스키타인들이 어떻게 그 말을, 야생의 말을 갖다 잡아가지고 길을 들이는가 하는 과정이 그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 요 말을 갖다, 야생말을 잡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야생말이 사납게 지금 굴고 있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병 자체는 여기 밑에 보면 이게 다 그 그리스 그 양식 그 문양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 식민도시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식민도시에 그 일종의 그 주문을 해가지고 그 그리스 식민도시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스키타이 지역에 납품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그 말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갖다 길들이고 있습니다. 벌써 그 재갈을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안장이라든지 완전하게 이제 그 말을 길들인 그런 그 장면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기마상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옷을 입고 이렇게 그 말을 타고 그 전쟁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마 인물상이죠. 요 유물은 이제 그 목에 그는 경식입니다. 우리가 목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걸이 끝에도 역시 그 기마상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날개에 달린 일종의 그 천마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스키타인들이 유목생활을 하고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스키타이의 그 유적하면은 그 고분, 그러니까 쿠르간으로 대표되는 그 무덤을 갖다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기원전 5세기경부터는 이 스키타인들이 드니프르 강역에 그 성곽을 쌓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웃하는 이제 사브라마트인들이 기원전 5세기경부터 이 스키타이 쪽을 침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성곽을 쌓아가지고 약간 그 정착생활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드니프르 강역에 있는 벨스코의 성곽이라는 그 성인데, 옆에 이제 보르스클라 강이 흐르고, 이 지금 요 2번이라고 써놓은 요쪽에 보면은 성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쌓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발굴했을 때의 그 도면이고, 요거는 복원도죠. 그래서 단면도를 보면은 성벽을 쌓고, 지금 이게 다 그 토성입니다. 성벽을 쌓고, 여기에는 이제 목주, 기둥 굽은 그 흔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제 홀을 파가지고, 적의 그 접근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복원을 한 모습인데, 아마 그 여러분들이 우리 그 한국의 성각 같은 걸 보면, 토성 같은 걸 보면 판축 같은 걸 연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이런 기둥구멍이 나오면은 이런 게 판축을 한 그 영종주의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요 러시아에서는 희한하게 이런 식으로 그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나무를 가지고 다 이렇게 그 쌓았고, 그 위에 이제 사람 다니는데도 역시 나무를 가지고 쌓아가지고 이게 저걸 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몇몇 그 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 스키타이 흑해 부간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시베리아라든지 저 중국 오르도스역까지 주거지는 거의 확인이 안 됩니다. 실제로 다 그 무덤 유적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아까 그 사브라마트족이 그 스키타인들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요거는 바로 그 사브라마트인들의 그 발생 신화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그 헤로도토스 역사에 보면은 이 사브라마트인들이 어떻게 그 기원을 했는가, 거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바로 스키타인 젊은이들하고 아마존 여전사들하고 이제 같이 그 동강을 건너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사브라마트를 그 건설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아마존의 그 여전사들이 그 그리스인들하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역시 역사에 보면은 이 스키타인들이 어떻게 뭐 고기를 삶아 먹었는가, 뭐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타인들이 이제 그 고기를 삶을 때 이 나무가, 이 스텝지대가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쪽에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면서 카프카스 쪽으로 제가 2번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2번을 가는데 제가 한 번은 이틀 반인가 36시간 정도 타고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카프카스 쪽으로 갔는데, 그 단에 전부 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쪽은 약간 산림 지역이죠. 그래서 산림은, 그러니까 숲은 있지만 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스크바에서 좀 더 내려가면은 숲도 없습니다. 완전히 서택 지역이죠. 그래서 풀만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없는 지역에서 나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고기를 삶을 때 그 역사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뼈를 다 발라가지고 그 뼈를 태워서 잡은 동물의 그 고기를 삶았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헤로도토스 말에 따르면 그 뼈가 엄청 잘 탄답니다. 뭐 정말 얼마나 잘 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그 청동, 소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동복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청동 소태다가 넣고 이제 그 고기를 삶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키타인들이 또 이 신앙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터키 전쟁의 신, 군신 아레스를 갖다가 숭배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신 아레스에 대해서 제사를 모실 때, 근데 약간 이제 모순된 내용인데, 거기 또 보면은 나뭇가지를 갖다가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다가 철금을 꽂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제 금을 꽂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잡은 적의 포로를 100명 중에서 한 명을 갖다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 한 명을 이제 제물로 바쳤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물로 바치는 내용 같은 거 헤로도스 역사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끔찍하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근데 이제 바로 이런 그 철금을 갖다가 그 제사에 군신한테 제사 지낼 때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스키타인들은 이 점술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점장이라고 하죠. 그죠? 이 점술가들한테 그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술가들이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점술관을 불러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 걸 자문을 많이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그 점술가들이 썼던 그런
무구, 그러니까 뭐 샤먼적인 그런 유물이 아닐까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보면은 스키타인들이 이제 그 의형지의 그 의식을 많이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이 잔에다가 그 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섞어가지고 함께 마셨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 스키타이 젊은이 2명이 이게 우리 각배라고 하죠, 그죠? 각배에다가 이제 이 피하고 술을 섞어가지고 같이 마시는 장면이 이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형제를 맺은 이 스키타인들은 정말로 그 생사를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한 명이 전장에서 나가면 죽으면은 자기도 따라서 죽고 정말 그 정도로 아주 이 의형제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맺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삶과 죽음을 같이 한 그런 그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역사에 보면은 이 스키타인들이 어떻게 그 무덤을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왕이 죽었을 때, 그리고 일반 그 평민이 죽었을 때 어떻게 사람을 매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자세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죽으면은 일단 그 사각형의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신을 갖다 미라로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라로 만들 때 이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털어내고 그 안에다가 뭐 약초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넣고 다시 이제 봉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깥 몸은 이제 밀랍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그 시신을 갖다가 이제 이 술에다가 싣고 이웃 그 종족들한테 가면은 이웃 종족들이 그 거기에 대한 그 애도의 표현으로 기도 자르고 막 화살로 가지고 손도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정말 자기도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걸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은 한 40일 정도 이렇게 다니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무덤을 그 넣고 그 안에 이제 생전에 같이 그 살았던 뭐 시종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그 순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주 그 거대하게 봉분을 쌓았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1년이 지났을 때는 다시 그 봉분 둘레로 말하고 50피를 말하고 50명의 그 젊은이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박제를 해가지고 마치 무덤을 호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스키타이 쿠르간 하면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그 신라 적성목각분 거기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적성목각분에서 얼핏 그 연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흑해 부관의 그 스키타이 쿠르간을 보면은 적성목각분은 전혀 없습니다. 적성목각분이라는 것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하고 알타이 지역 요런 데서만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한번 보면은 요거는 그 똘스타야 마길라 쿠르간이라고 드니프르강 지역에 있는 그 쿠르간입니다. 요게 지금 그 똘스타야 쿠르간이 정확하게 지금 사이즈가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근데 하여튼 지금 그 봉분을 보면은 제가 사이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요 앞에 지금 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큰 거는 보면은 뭐 직경이 120m까지 이런 것도 있고 높이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에 제일 높은 거는 심지어는 40m까지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요거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고 한 13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철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고 요 평면도죠. 요 스케일이 여기 5m니까 대충 한번 짐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똘스타야 마길라 쿠르간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점으로 표시하는 건 이제 수혈이죠. 구덩이를 파가지고 다시 안쪽에서 측면으로 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타콤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굴을 파가지고 요 끝에다가 그러니까 매장 주체부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요 끝에 있는 거죠. 요쪽에도 여기 있고 또 여기서 측면으로 파를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요런 그 형식의 무덤이고 그리고 이제 또 둘레로는 호석을 두르기도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봉분 둘레에다가 이렇게 그 홀을 파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저 영산강요에 보면은 뭐 주구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뭐 나주 보감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그 무덤 둘레에 이런 홀을 팠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연상시키는
그런 그 무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저 카프카스 지역에서 발견되는 쿠르간들인데, 이 말을 갖다가 엄청 그 순장을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 카프카스, 스타브로폴 그 주에 있는, 스키타이 쿠르간인데, 요거는 제가 거기 1996년도에, 한 3개월 정도 같이 발굴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좀 말씀을 예로서 그 수혈 구덩이를 판 그 쿠르간의 예로서 설명을 드리려고 요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경은 뭐 한 60m, 65m 됐고 높이는 한 5m 됐습니다. 근데 요쪽에 이제 흙이 쌓여 있는 거는 이쪽으로 그 도구를 했습니다. 도구를 하면서 파낸 그 흙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발굴을 할 때 봉분을 갖다 다 제거를 했죠. 봉분을 제거하면서 가운데다가 1m 그 둑을 남겼습니다. 폭 1m. 근데 둑을 남기는데 원래 봉분은 이렇게 됐었는데 요 대형 그 쿠르간을 발굴하다 보면 둑을 이렇게 남기면 이게 나중에 무너져 가지고 요 부분이 굉장히 그 약합니다. 이 매장 주체부가 이 수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흙이 함몰되면서 완전히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하는 도중에 함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여기 발굴했던 그 빼떼령과라는 그 단장이 둑을 완전히 남겼다가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그 조사원이 거의 뭐 죽을 뻔한 적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바로 그냥 위에 건 한 2m 하고 조사하고 그냥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요 판넬에 갔더니, 무덤 구덩이 위쪽으로 이제 무덤에서 파낸 흙이 요거는 그죠. 그 흙 위로는 이 갈대를 덮어놨습니다. 갈대를. 요거는 이제 갈대층을 노출시키고 난 다음에 위에서 본 그 사진이죠. 그래서 갈대층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무덤 구덩이가 요렇게 있는데 원래도 이쪽으로 조금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제 도구를 하면서 이게 더 넓어졌죠. 요거는 이제 갈대층 밑으로는 보니까 또 이제 나무가지를 이렇게 쭉 덮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나무가지를 제거하고 난 다음 상태인데 지금 요 스케일이 5m짜리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체 그 길이가 아마 한 7m 정도 됐고 요게 아마 한 6m 정도, 5m인가?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그 형제를 갖다 걸친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큰 통나무를 갖다 세 개를 걸치고 그 통나무 그 자국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요 행 방향으로는 다시 그 작은 나무가지를 이렇게 다 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드러내고 우리가 무덤 안을 이제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무덤 구덩이를 파고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위에다가 형제를 걸쳐가지고 위를 막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흙을 좀 쌓아가지고 다시 나뭇가지를 덮고 그 위에 다시 갈대를 덮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봉분을 만드는 거죠. 요 안에는 절반은 토굴이 됐고 이쪽 절반은 토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가 토굴 되지 않은 절반을 갖다 조사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비싼 그 유물 금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비싼 유물들은 다 이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스키타인들이 우리가 그 후대에 이걸 도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동시대인들이 이걸 도굴 했을 거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쿠르간을 축조한 사람들 중에 아마 도굴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낮에 열심히 울면서 무덤 파놓고 묻어놓고 이제 밤에 와가지고 몰래 이제 훔쳐갔었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이런 그 비싼 것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쪽만 도굴 하고 이쪽은 그대로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는 말이 두 펠이 그대로 아마 그 목을 졸라가지고 죽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헤로도트 역사에도 보면은 목을 졸라가지고 죽인 다음에 여기 묻는다 이런 그 기록이 있거든요. 요 두 필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상태 그대로 있고 이쪽 끝에는 그 말 한 필이 완전히 아마 그 토막을 내 가지고 요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 한 필이 있고 가운데는 이제 그 사람 뼈가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죠. 아마 그 도굴하면서 이쪽에 건드려 놓으니까 좀 흩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묻은 구덩이를 우리가 이제 내부를 파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묻은 구덩이 벽에 이런 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딱 지금 우리 보면은 포크레인 그 자국처럼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요걸 갖다가 그 옛날에 그 유공부라는 그 일종의 도끼 같은 게 있었죠. 그걸 가지고 이 땅을 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판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런 유공부라고 하는 켈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속혜택 도끼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요걸 가지고 바로 땅을 팠던 게 아닌가 그렇게 그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이쪽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한 풀이 있었고 이 옆에는 이제 청동으로 만든 그 그릇류들 이쪽은 여기는 아마 이런 그 숫돌하고 그 다음에 뭐 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칼 옆에는 이 호박으로 만든 유물이 많이 있었는데 하도 조그만 해가지고 사진에 잘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쭉 그대로 남아있는 이 두 필. 근데 여기 말 그 제갈 같은 게 그대로 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런 사실 요 유물은 이제 다른 데서 나온 걸 제가 찍은 건데 바로 딱 이런 게 그 나왔죠. 그래서 이건 뼈로 만든 겁니다. 뼈로 만든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말의 그 얼굴에 보면 이제 이 고삐가 염세 있을 때 염세 부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십자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뚫려 있고 이쪽으로 뚫려 있고. 그래서 그 염세 역할을 하는 전략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스키타이 동물 양식에 대해서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실제 하는 동물이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환상적인 동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요 뿔을 보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그 양의 뿔이죠. 그죠? 양의 뿔이고 그 다음에 이 뿌리를 보면은 새의 뿔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 맹금, 그리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 동물의 요소들이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런 걸 만든 이게 이제 스케타의 동물 양식 한 특징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금으로 만든 표범 장식인데 아까 그 쿠르간 발굴할 때 제가 바닥에서 바로 제 손으로 이런 걸 갖다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발굴 현장에 가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실 때 뭔가 어떤 그런 하여튼 엄청난 그 뭐랄까 느낌 그 평생에 그 다른 데서 갖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았습니다. 요걸 제 손으로 탁 드러냈을 때 요거는 이제 근데 이 스키타의 그 쿠르간 둘레로 한 50m 간격을 두고 쭉 역시 그 호가 파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쿠르간이 요만큼 있었다. 봉분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그 둘레로 이렇게 그 호가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발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꾸마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 작업하고 난 다음에 목욕도 하고 몸을 씻었습니다. 그때. 근데 여기 이제 소들이 지금 안 보이는데 소들이 보면 여기서 목욕하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소는 여기서 목욕하고 저희들은 요 밑에서 목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념으로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그 꾸마강 옆에 보니까 이런 풍경도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키타인들의 그 대표적인 유적, 쿠르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키타인의 그 대표적인 그 유물, 근데 지금부터 그 말씀드리는 이 유물, 아까 쿠르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흑해부간뿐만이 아니고, 흑해부간에서 오로도스 지역까지 모든 지역에 걸쳐가지고 공통적인 이 양상을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스키타이 3요소 할 때 드는 게 무구입니다. 무기. 무기에는 우리가 공격용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방어용 무기가 있죠. 그 공격용 무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금입니다. 금. 근데 이 금이 보면 재미있는 게 이제 요 금 그 자루, 그러니까 금신 멈치라고 하는 요것들이 뭐 콩팥 모양이다. 혹은 뭐 심장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보면은 철검인데, 역시 안쪽도 철검입니다. 철인데 이제 요거 바깥쪽에 이제 금박을 입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집에다가 여러 가지 그 동물 장식을 그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거 보면은 정말로 이거 금시 몸치가 이 심장 혹은 콩팥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팥 모양 혹은 뭐 하트 모양, 요 같은 건 거의 뭐 하트 모양에 가깝죠. 그런 거다. 그 금시 몸치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금파두식, 그러니까 자루 끝장식을 얘기할 때 요걸 많이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그냥 막대기 모양이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신 그림인데, 다시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세형 동금에 보면은 이 새가 두 마리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안테나형 동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런 소위 안테나형은 저쪽 우랄강, 아니, 아까 스키타이 더 넘어가지고 서쪽으로도 갈시타트 문화에도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스키타이 문화에 보면은 이 흑해 북한뿐만이 아니고 저 시베리아 뭐 타가르 문화라든지 오르도스, 모경구 문화라든지 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좀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타가르의 이런 우리는 이제 쌍조두식금이다 이렇게 많이 하죠. 타가르 문화라든지 오르도스 모경구 문화에 보면은 정말로 새가 두 마리 앉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새는 새인데 새의 머리가 아니고 이 새의 이 발톱입니다. 이거 새의 발톱. 새의 발톱을 갖다 두 개 이렇게 마주보게 배치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금 대신 이제 전투형 도끼, 투브라고 하죠. 요거는 켈르메스에서 나온 출토된 건데, 카프카스. 이 투브 자체는 철로 만들었고, 자루는 이제 금으로 장식을 했는데, 요거는, 여기에 보면 이제, 근동 지역의 요소들이 많이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중에 이제 또 창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죠. 창. 지금 요거는 이제 스키타이 기사들이 지금 창으로 사자를 갖다 사냥하는 장면이죠. 요 보면 창을 들고 있는 장면도 있고, 이미 창을 던져가지고 사자를 갖다가 찌른 것도 있죠. 그리고 창에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창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보통 필름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자루가 굉장히 길게 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런 거는 이 자루 자체를 자를 수가 없죠. 똑같이 철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이 있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모양을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활을 갖다가도 들 수가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로서. 요거는 이제 스키타인들이 활을 쏘는 장면이죠. 근데 보면 다 이렇게 당궁이었습니다, 이게. 여기는 또 다른 은으로 만든 그릇인데, 여기 이제 한 스키타인이 이 활을 갖다 전해주는, 여기도 보면은 활의 형태도 잘 남아있고, 크기도 이 사람 크기에 대비해가지고 잘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촉은 우리가 이제 보통 스키타이 화살촉은 삼익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익이라는 것은 날개가 3개 있다. 그래서 단면을 보면은 날개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철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보통 날개가 2개죠. 양익이죠. 근데 희한하게 스키타이 화살촉은 이렇게 삼익이 많습니다. 삼익이 있고, 그 다음에 산면이 있고, 면이 3개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유공촉이 많습니다. 유공이라는 것은 이 도끼 자루 구멍 공자를 써가지고, 그게 살대를 갖다가 이 구멍으로 끼워서 이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우리가 이제 유경식이다 하면 여기에 선배가 나와 있어가지고, 선배를 오히려 살대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실로 감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래서 3윗 유공촉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 하살촉 크기를 보면은 이 스케일이 나와 있죠. 0에서 5cm. 이런 것들이 2.5cm에서 3cm 이거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근데 이 헤로도토의 역사에 나온 그 사료를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한 연구자가 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요게 사정거리가 500m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우리가 제가 군에 가서 M16 소총 같은 거 보면 보통 표적을 제일 멀리 놓는 것도 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500m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300m 400m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장거리 먼 거리를 갖다가 활로 쏘아가지고 적을 살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독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급수를 맞지 않더라도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치명적인 살상력을 지닌 정말 무서운 무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는 보면은 활하고 화살하고 따로 이렇게 좀 활통, 화살통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스키타인들은 활과 화살을 갖다 같이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시 아까 체르탄 물리 쿠르가에서 출토되는 화살통인데 요 장면은 호머가 쓴 오디세이에 나오는 한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에 보면은 오디세우스 보면은 이제 트로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죠. 트로이 전쟁 때 요즘도 군대 안 가려고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전쟁터 가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킬레스가 주 어머니가 군에 안 보내주려고 군에 보내기 싫어가지고 트로이 전쟁에 보내기 싫어가지고 이 여자들 틈에 이제 그러니까 시녀들 틈에 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숨겼습니다. 군에 안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오디세우스가 이 병사들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분명히 느낌은 짐작으로 이 아킬레스가 분명히 여자들 틈에 숨겼는데 어떻게 이걸 찾아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시녀들이 있는데 접시에다가 이런 장신구 이렇게 기금속 그런 게 보물 같은 보석 같은 거 놓고 그리고 딱 하나 금을 한 자루 딱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나씩 집어라 이렇게. 그랬더니 아킬레스가 본능적으로 금을 탁 집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너 이리 와 해가지고 트로이 전장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어용 무기에 대해서 보면은 그리스 세계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런 그리스의 투구를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갑옷, 찰갑 이건 이제 복원해 놓은 모습이죠. 그리고 정갱이 받침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방패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어용 무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리스 양식 유형의 투구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 보통 이제 쿠반 유형 투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런 투구들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투구가 우리가 이제 쿠반 유형 투구다 하는 이런 형태의 투구가 카프카스뿐만이 아니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북방 여러분들이 중국과 남산건 유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죠? 거기에서도 이런 투구가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방패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솔로하 쿠라가에서 나온 빛이죠. 여기 보면 투구를 쏘고 그 다음에 창이라 이 무장한 스키타인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단검을 들었죠. 그리고 이런 방패를 갖다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패에 대해서는 또 역시 요런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투구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게 우리가 깔박이라고 하는 끝이 뾰족한 모자인데 이 스키타인들이 아까 그런 청동으로 된 투구도 썼지만은 보통 일반 병사들은 바로 이런 가죽으로 만든 투구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가죽으로 만든 이 모자가 겨울에는 방한모 역할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발달된 그 마구를 갖다가 마구도 굉장히 그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면이죠. 말의 그 얼굴에 그리고 뺨 장식이라든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의 제갈하고 제갈 멈치 뭐 이런 그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전략이죠.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그 마구를 사용했다고 보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스키타이 문화에 보면은 이 마구가 시대에 따라서 형태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지금 보면은 특히 이 제갈 멈치를 보면은 구멍이 3개죠, 그죠? 나중에 가면 구멍이 2개가 되고 이런 어떤 형태적인 변화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키타이 문화의 그 편년을 하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제갈 멈치는 아시죠? 제갈이 왔다 갔다 못하게 뺨에다 박아 놓은 거죠. 그럼 제갈이 안 빠지게. 이걸 그 제갈 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키타이 그 또 특징적인 게 바로 동물 양식이죠. 근데 스키타이 동물 양식은 우리가 이 어떤 모티브를 썼는가. 그러니까 모티브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떤 그 세부적인 장식 그 요소들이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스키타이 동물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동물은 사슴이라든지 그리고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리고 굽동물은 이렇게 많이 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맹수로는 뭐 호랑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상적인 그리핀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그 굽동물이면서 또 맹수도 되는 그 멧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모티브로서 많이 활용이 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체 그 유명한 그 유물이다 보니까 아예 그 카스트롬의 사슴이다 이렇게 그 명명을 합니다. 카스트롬 크루건에서 그 출토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요게 보면은 이 스키타이 동물 양식을 대표한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스키타이 동물 양식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과장을 많이 했다. 과장. 그러니까 이 뿔을 특히 여기 보면 뿔이 많이 과장이 됐죠. 이렇게 무거운 뿔을 가진 그 사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요소가 새의 그 부리처럼 이 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세부 요소에 다른 동물의 그 또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물론 이 굽도 굉장히 그 과장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각 기법이다. 동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뚜렷하게 이 각을 지면서 실제 사실 동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면과 각으로 이 표현을 했다. 그리고 또 눈을 갖다가 이건 나중에 이제 다음 동물 보면 잘 알죠. 아주 둥글게 코라든지 콧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 양식화를 해가지고 도식화를 해가지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슴 표현이고 요게 이제 보면은 아까 그 눈을 갖다가 동심원으로 그 코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는 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목이라든지 이 몸체 이런 거 갖다가 그 정말 그 면하고 각선이 있게 그렇게 표시를 하고 꼬리에다가 또다시 그 표범들을 갖다 원판 모양으로 둥글게 웅크린 그 표범을 다 집어넣었죠. 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스키타이 동물 양식 다른 하나는 동물의 그 투쟁 장면이 많이 있다. 그렇게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수와 뭐 굽동물, 맹근과 굽동물, 요런 그 투쟁 장면 그 모티브가 많이 있고, 그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팩토랄, 역시 그 목에 거는 그 장신구인데, 여기도 다 그 맹수들하고 이 말들, 굽동물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을 그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유물은 보면 굉장히 그 재미있습니다. 지금 유물의 윗부분을 보면 요 자체가 하나의 그 동물의 그 새의 그 얼굴이죠. 그죠? 여기에 눈이 있고, 요렇게 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그 자체에서도 보면 여기 눈이 있고, 이쪽으로 부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하나 그 벼슬 부분이 보면 또 다 동물 눈하고 부리. 이런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염소를 갖다가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원판 모양으로 이제 웅크린
그런 그 동물 양식이, 그거 보면 또 다리도 하나하나 또 새의 그 부리 얼굴로 다 해놨죠. 이 그 어깨 부위에도 역시 다른 동물을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동물의 그 자세에 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자세가 굉장히 수수께끼적인 자세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이걸 갖다가 동물을 갖다가 제물로 바칠 때의 자세인가, 아니면은 이게 동물이 그 질주할 때 보면은 동물이 그 다리를 폈다가 움켰다가 하면서 뛰어가죠, 그죠? 그때의 자세인가, 아니면은 이 마치 보면은 꼭 하늘로 이게 떠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자세를 취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리를 뻗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늘로 마치 부유하는 듯한 그런 자세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키타이라고 문화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헷갈린 게, 사실은 헤로도토스 이 사람도 스키타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흑해부간 이 유목민들은 스키타이족이다라고 한편으로는 규정을 하면서, 그리고 스키타이의 그 양식을, 그 생활 양식을 띠는 이런 사람들도 크게 봐가지고 스키타이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헤로도토스 역사 때부터 그런 그러니까 헷갈렸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양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앙아시아 이것도 또 스키타이다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또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헤미드 왕국 세기문자라든지 이런 데 또 자료를 보면은 이 세 개의 그 사카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카 하오마바르가, 사카 티그라하우다, 그 다음에 사카 타라다리아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이 그 사카라고 했지만은 어떤 사카는 흑해부간의 스키타이를 지칭하는 거고, 또 어떤 사카는 파밀지역에 살던 사카를 지칭하는 거고, 또 어떤 사카는 원래 그 스키타이를 침략했던 건 마사게트가 아닌가, 또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지도를 잠깐만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 카스피아의 동쪽에서, 그러니까 그 카스피아에서 취해가지고 동카자흐스탄, 그러니까 바로 알타이가 시작되기 요 지점까지,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파미르 산맥에까지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 사카라고 우리가 지칭되는 그런 그 종족들이 거주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카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 사카가 이 기원전 558년하고 530년에 이 아헤미드 왕조의 설립자인 키르 2세하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승리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란의 그 아헤미니드 왕조의 그 복속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유물들이 여기 그 이란의 그 수저, 베이스톤 그 암벽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세폴리스 부근의 그 나크시 우스탐 계곡의 그 암벽, 그리고 또 역시 그 페르세폴리스의 그 헤르헤스 궁,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보면은 이제 그 이란 수지의 그 베이스톤 그 암벽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다리우스 2세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꼭 서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면 다리가 여기 있고, 하여튼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카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지금 뒤로 결박이 돼 있죠, 그죠? 근데 제일 끝에 이 사카 왕 스쿠나라는 그 사카의 왕이 여기 서 있어요. 여기 모자가 이제 이 모자가 한 70cm가 된다고 합니다. 끝이 아주 뾰족한 그런 모자를 쓰고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이제 헤르스궁에 보면은 역시 그 사카인들이 이 선물을 갖다가 나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아헤미드 왕조에. 근데 요 모자를 보면은 아까 그 스키타인들도, 흑해부간 스키타인들도 이렇게 뾰족한 모자를 썼는데, 이렇게 완전히 끝이 이게 뾰족하지는 않았죠, 그죠? 대충 요 정도 올라가다가 약간 끊긴 건데, 이 중앙아시아 사카인들 보면 완전히 뾰족한 이런 그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카 문화라고 관련된 이 유적 그룹들이 이렇게 몇 군데 걸쳐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전체에 대해서는 좀 말씀 시간이 안 되고, 이 7번, 여기 세미레치에 지역의 사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요 세미레치에는 바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타 있지 않습니까? 알마타 부근에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세미레치에 지역 하면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황금인간 전시회 했었죠, 그죠? 바로 이시쿠르간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시쿠르간은 지금 요 보이는 게 이제 바로 이시쿠르간인데, 사실은 이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쿠르간이 45개가 모여가지고 3km에 걸쳐가지고 쿠르간 군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 이시쿠르간, 지금 이거 보이는 거는, 직경이 한 60m 되고, 높이가 한 60m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봉분이 이 돌하고 점토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봉분이 이제 적석 돌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제가 도면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른 쿠르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부는 이렇게 목과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쿠르간이 우리가 적석 목각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시쿠르간 자체로는 무덤 밑에, 그러니까 봉분 아래에 이 매장 주체부가 2개가 있었는데, 중앙에 있는 거는 이미 도굴이 돼가지고 아무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중앙에서 남쪽으로 15m 정도 거리에 있는 두 번째 이제 매장 주체부는 전혀 도굴이 안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황금 인간이 여기에 누워있고, 그리고 옆에는 나무로 만든 접시라든지 탁자 같은 게 놓여 있었고, 이쪽으로는 이제 토기 같은 게 유물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매장을 할 때는 요런 데는 이제 음식물 같은 걸 다 아마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면이고, 이게 실제로 보면 이 모자하고 상의하고 이 정강이 부분이 다 이제 금으로 만든 유물로 뒤덮여 있었던 거죠. 요거는 이제 모자, 그러니까 관을 갖다가 복원해 놓은 모습인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정면에는 염소를 갖다 배치를 했고, 요쪽에는 다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다른 동물을 갖다 마주보게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풀린 모양의 장식이라든지 또 화살 모양의 장식,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끝부분에는 이제 또 염소 장식을 놨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산의 호랑이 모습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소떼, 그러니까 새 장식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정면 부분이 이제 출토될 때 모습이죠. 그 다음에 측면에 나무잎, 그러니까 풀린 모양 장식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살촉 모양 장식.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산에 나무가 나 있고, 그 위에 새가 앉아 있는, 우리 한국의 이 소떼를 굉장히 연상시키는 그런 유물이죠. 그럼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신라 왕관에 나 있는 출자형 왕관, 그런 걸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앙아시아 사카의 한 특징은, 지금 이거 호랑이를 갖다 표현한 건데, 호랑이가 보면은 몸이 거의 180도 틀려 있습니다. 상체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하체는 이쪽을 보고 있죠. 실제의 동물은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날개가 달려가 있고. 근데 이런 동물 표현이 아주 많고, 그리고 이런 동물 표현은 세미레치에 지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 신강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개는 비단 호랑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물들한테서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동물 양식 유물이지만은, 특히 이런 모양은 이 지역에만 특징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황금 인간이 목에 달고 있던 경식이죠. 목장식. 그 다음에 이제 상의는 이런 식으로 복구를 했는데, 요거는 다 이제 금 장신구로 매달고, 이 또 옷깃은 또 호랑이,
이 표현으로 다 이렇게 장신구로 그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옥기스에 있는 이 딱 멀리서 보면 꼭 돼지 같은데 하여튼 호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뭐 아까 요거는 이제 그 옷 기본 부분하고 발 그 장식했던 뭐 이거는 이제 다리죠,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요 황금이가 차고 있던 그 금입니다. 요거는 단금이고 요거는 장금인데 부러진 거죠. 근데 이 단금을 보면은 금집이 이런 식으로 그 장식이 역시 그 금집 요 손잡이 있는 부분은 이 사슴이 이제 아까처럼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죠? 몸은 이쪽, 다리는 저쪽. 그 다음에 여기 금집 끝부분에는 이 말인데, 말이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몸을 180도 뒤틀려 있는 그런 자세를 그 취하고 이런 뭐 장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황금인간을 이제 복원해 놓은 모습이죠. 그랬더니 원래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걸 발굴했을 때는 기원전 한 5세기에서 한 4세기 정도의 남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 추정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복원된 모습을 보면 꼭 남자처럼 복원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인골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 연대는 한 기원전 4세기경이 아닐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DNA 분석이라든지 형질 인류학적 분석이 불가능할 때는 유물이 뭐 무기가 나오면 이건 남자 무덤, 뭐 이 장신구가 나오면 이건 여자 무덤, 보통 이렇게 그 판단을 했는데, 근데 아까 제가 그 사브라마트 잠깐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아마존 여전사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브라마트 지역하고 이 사카 지역에는 여자 무덤에도 실제로 무기를 갖다가 같이 그 부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역시 그 사슴 장식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나온 그 나무 접시하고 국자입니다. 어떻게 그 나무 목제품이 굉장히 잘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톡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세미르치의 지역의 특징적인 그 제기입니다. 이거는 제사에 썼던 그 용기인데, 요런 그 끝부분에 이런 호랑이하고 날개 달린 호랑이가 장식되어 있는 이런 제기들이 아주 많이 그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적은 그 다른데, 이런 그 수레도, 이건 전차라고 우리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전차 유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시쿠르간은 아니고,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칠릭타 쿠르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사카인들이 어떻게 그 무덤을 쌓았는가. 요거는 물론 이제 복원도죠. 이거는 이제 발굴했을 때의 그 단면이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그 목관이, 그러니까 땅을 약간 파고, 여기다가 이렇게 파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고, 요 위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관을 쌓고, 그 위에다가 돌을 덮고,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봉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흙은 빼고 보통 이제 적석 목각분이다. 적석을 했다. 돌을 덮었다. 그리고 목각을 한 봉분이 있는 무덤이다. 그래서 적석 목각분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세미르치의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타스몰라 문화라고 역시 그 사카인들의 그 문화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덤의 형태가 하도 그 독특한 게 있어가지고 요 영상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이걸 우리가 이제 코수염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코수염이 있는 무덤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다 이제 돌로 쌓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는 한쪽에는 사람을 묻고 한쪽에는 이제 그 말을 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요 연결되는 게 보면 다 그대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한 덩이 한 덩이 이 돌무지를 쌓아가지고 이 돌무리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장례식을 치룰 때 무덤을 쌓은 거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추도식을 거행할 때 이걸 쌓은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에 아주 그 특징적인 그 형태의 그 쿠르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요 지역, 그 알타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알타이를 보면 지역적으로 이 사카 영역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적석 목각분이 발견되는 지점이 요 세미레치를 해가지고 요 알타이 제가리 요 지역에 이제 발견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타이의 그 스키타이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파지릭 문화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루덴코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파지릭 쿠르간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미라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굉장히 그 좋은 유물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문화의 이름을 따온 거죠. 근데 알타이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알타이 하면 산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알타이 밑에 스텝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산악 지역이 있고 그렇게 그리고 알타이 문화의 그 유적도 산악 지역에도 발견되고 스텝 지역에도 발견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산악 지역에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알타이 파지릭 문화 하면은 바로 이 알타이 산맥의 고원지대. 우리가 보통 이제 해발 2,000m 이상이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 지역에서 그 발견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알타이 중에서 우코크 공원이다. 그렇게 우리 그 얼음공주가 발견된 이쪽 그 지역 사진이죠. 근데 이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산악 지역인데 그 산악 고원 해발 2,000m가 되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 초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지처럼. 그래서 요런 데서 이 유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알타이 지역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얼음공주라든지 미라든지 이런 게 그 남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제 영구 빙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덤의 그 현실, 그러니까 무덤 내부가 전부 다 그 얼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뭐 유기물질로 만든 유물, 아까 뭐 나무 같은 게 이제 20%에 좀 출토가 되긴 했지만은 이 목제품 같은 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목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유물이라든지, 뭐 양탄자라든지, 펠트천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뭐 말의 그 미라된 말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런 게 보존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의 그 금속 유물만 가지고 보통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그 문화 양상을 가지고 굉장히 알타이 요걸 가지고 그런 지역의 문화도 과거에는 어떻게 이랬을 거다라고 더 완전하게 우리가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5 파지릭 쿠르간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봉분 자체가 아까 20쿠르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쪽은 흙으로 덮인 느낌인데 요거는 완전히 우리로 하면 뭐 적석총, 겉으로 봤을 때 그런 그 무덤이죠. 요거는 이제 그 조사할 때 단면을 해놓은 건데 요게 이제 봉분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토강을 깊이 파고 그 안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부죠, 그죠? 이 목곽을 이중 혹은 뭐 무덤에다 3중까지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설치하고 그 안에 통나무관을 넣어가지고 통나무관 안에다가 그 사람을 이제 매장을 했죠. 그리고 관 바깥쪽으로 여기에는 이제 말을 갖다가 부장을 했습니다. 말. 근데 요게 이제 그러면 영구 빙결대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될 수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 무덤이 언제 그 축조가 됐든, 뭐 봄에 만들어졌든, 여름에 만들어졌든, 이 눈이 녹거나 혹은 비가 왔을 때 물이 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이 원래가 이 동토지대가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유물이 부패하기 전에 겨울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겨울이 와가지고 얼음이 이게 다 얼어버린다는 거죠. 이 속이.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 찼다 하면 이만큼이 완전히 그냥 겨울 내내. 보통 겨울이 보면은 뭐 한 10월달 되면 벌써 눈이 오고 얼죠, 그죠? 그리고 이듬해 4월이, 5월이 돼야 이제 봄이 오는 건데 그 정도로 그냥 얼어 있다가 그리고 여름 되면 여기도 사실은 그 땅 위에는 풀도 나고 꽃도 피고 그리고 사람들 더우니까 일광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는. 그렇지만은 요 위쪽으로 이렇게 돌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태양열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돼도 얼음이 그대로 녹지 않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뭐 물이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겨울에 또 완전히 얼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요 내부가 완전히 얼음으로 몇 년 지나면 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구 빙결대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타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남지 않는 게 완전히 냉동 상태로 다 그 보관이 됐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나무로 만든 이런 그 뭐 동물의 그 조각품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이거는 나무고 요 위에는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유물들이 그리고 또 이제 이건 뼈로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가죽으로 만든 우리가 아플리케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죽을 오래 가지고 다른 데 이제 붙여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죽 제품들. 그다음에 이런 그 펠트천. 이 자체는 이제 말 안장입니다. 말 안장에다 깔은 말 안장 깔개죠. 요런 거 유물.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아마 역시 그 동물의 그 투쟁 장면으로 그 묘사를 해놨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알타이 지역 파지릭 문화에 보면은 이 그리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기 이 흑해부관이라든지 사카 쪽에 보면 얼굴이 정말로 그 사자라든지 호랑이나 이런 게 많았죠. 그죠? 근데 특히 요 지역에는 이 그리핀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하문으로 만든 그 펠트천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장신구들이 있고, 근데 이제 요 중에 제가 사진을 구하지 못했는데, 특히 이제 요 그림이 우리 그 신라 왕관하고 비교해가지고 많이 인용이 되는 부분이죠. 요 말에 보면 고곡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가슴 부위에. 그래서 요게 이제 신라 왕관 고곡 등이 닮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아마 제사장이나 신관이 앉아있고, 여기는 말을 탄 기사가 있는데, 이 신관은 몽골로이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완전 유럽 인종이죠.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몽골로이드하고 유럽 인종하고 몽골 인종하고 이렇게 보면은, 청동기 시대 우리가 시베리아 아파나시에보 문화라든지 카라수크 문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요 지역이 그 몽고 인종하고 유럽 인종의 그 적정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뼈들이 몽고 인종과 유럽 인종이 같이 출토됩니다. 근데 이제 요 파지릭 문화 같은 경우는 몽고 인종보다는 아마 유럽 인종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 보면은 몽고 인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알타이가 몽고보다 훨씬 더 이쪽 동쪽에 있기 때문에 어련히 몽고 인종일 거라고 상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 유럽 인종이 많이 있죠. 여기 그림에 표현된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인구를 갖다가 그 발굴을 해도 유럽 인종적인 특징을 지닌 것도 많이 발견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2 바샤다르 쿠르간인데 마찬가지로 그 적성 목각본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그 통나무관이 그 발견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 통나무 가차는 이제 상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시 박물관에 가시면은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통나무관 옆에 이쪽에는 이렇게 호랑이가 걸어가는 모습. 저쪽 너머편에는 호랑이가 이런 그 굽동물을 갖다가 잡아먹는 이런 그 표현을 갖다가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얼음공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여자분은 얼음공주는 아니고, 얼음공주를 발굴한 바로 폴로시막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시베리아 노보시비리스크 고고학 민족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는데 알타이 지역에서 계속 발굴을 했죠. 남편이 이제 남편도 같이 알타이에서 같이 발굴합니다. 그래서 요 여자분이 폴로시막이 이제 얼음공주라고 우리가 한때 알려진 그 미이라를 발굴했고, 그 남편도 역시 다른 또 미이라를 또 한국 발굴한 게 있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몇 년 전에 국립문화연구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요 얼음공주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그때 마침 왔을 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얼음공주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얼음공주가 발견된 우코쿠 공원의 아크 알라하 3 고분군 쿠르간 1, 그게 1호 쿠르간이죠. 그 모습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도 이제 적석으로 다 덮여 있었는데 여기 돌 드러낸 게 얼마 안 묻죠, 그죠? 요쪽으로 아마 뭔가 길을 낸 것 같습니다. 그때 돌을 대부분 다 가져가 가지고 봉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돌이 그렇게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옛날의 지표면, 구지표면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그 위로는 바로 적석을 한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밑에 내려간 그 목관이 노출되는 광경인데 아직 이 관 뚜껑을 다 드러내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목관 자체부터 이미, 목각 자체부터 이미 얼음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목각 안에서 이 여름에 발굴하니까 더우니까 이렇게 옷을 벗고 얼음을 한편으로는 그 차가운 얼음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얼음을 떼내면서 이게 쭉 내려가니까 그 얼음을 다 드러내니까 이쪽에 이제 통나무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통나무관 뚜껑을 드러내니까 이 통나무관 안도 바로 완전히 그 얼음으로 이렇게 그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그 시체가 미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냉동이 돼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도면인데 요거는 단면도고 이쪽에서 봤을 때 뭐 이제 구덩이를 파고 요 안에 이거는 관이 이제 목곽을 한 번만 했네요. 그죠? 그 안에 통나무관이 있는 거죠. 이거는 평면도고 요거는 이제 목관 박혀 있는 건 목곽.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 말을 갖다가 순장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미라가 문신이 있는 미라가 나왔는데 그 사진을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그게 미라가. 정말 그 헤로도토스가 그 얘기했듯이 그 배를 완전히 갈라가지고 그걸 다시 봉합한 그런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그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안에서 그 발견된 그 여자, 그 뭐 유물하고 뼈하고 뭐 이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 복원을 만든 복원도죠. 아마 이런 복장을 하고 매장이 됐을 거다. 이렇게 그 추정을 한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저 머리에는 이런 동물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가 세워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목에도 뭐 이렇게 장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꼭 우리 한복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볼로시막 선생이 우리 그 학교에 왔을 때, 우리 그 학교에 보면은 전통미술공예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천연염색을 합니다. 천연염색.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이 염색을 어떻게 했을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알료는 도대체 뭘 썼기에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그 우리 학교 이제 학생들 실습하고 있으니까 빨간색은 어떤 알료를 쓰고 뭐 이런 노란색은 어떤 알료를 쓰고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알타이에서 바로 이제 이웃하는 그 지역에 사는 알타이의 그 아가씨가 그때 아마 무슨 지역의 축제가 있었는데 이 얼음공주 모양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이제 옷을 입고 분장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알타이가 요 얼음공주를 발굴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알타이에서 지금 발굴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하고 러시아 그쪽에서 계속 가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 요즘 러시아도 그 우리처럼 지방 자치하다 이런 게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알타이 공화국, 그래가지고 알타이 공화국에서 외부에 와서 발굴을 못하도록 그렇게 그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알타이 공화국 자체는 또 자신들이 스스로 발굴할 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굴을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무덤 내부, 처음에 이제 장례를 치렀을 때 어땠을까 요걸 해놓은 거예요. 역시 이 간도 그 동물, 요거는 사슴이 표현되어 있죠. 그죠? 요런 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을 갖다가 어떻게 그 말을 분장을 했을까 그걸 복원한 모습이죠. 말 역시 굉장히 그 화려하게 이렇게 그 치장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보면은 빨간색 이런 염색 같은 게 굉장히 그 하여튼 러시아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 염색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복원한 모습인데 요거는 그 얼음공주를 복원한 거고 요거는 파지리크로가에서 출토된 그 미라를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 출토된 유물 같은 거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그 말마다 특히 그 앞면부의 그 말 마구가 다 틀립니다. 그 장식도 틀리고 좀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걸 파지리 쿠라간을 발굴했던 그 루덴쿠가 아마도 이런 것들은 그 지역 그 조그마한 이제 부족들이 이제 왕이 죽었을 때 이걸 자기들이 이제 그 순장을 할 말하고 이런 걸 다 부족들이 가져와 가지고 그 순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말마다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미라의 그 어깨 부분 문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라에 보면은 특히 그 팔하고 뭐 어깨 그리고 이제 팔하고 어깨하고 연결되는 뭐 가슴이라든지 등 이런 쪽에 이제 문신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뭐 손가락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정강이 이런 데도 그 문신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손가락에 그 문신한 모습이죠. 이 세부 사진만 봐도 굉장히 끔찍하죠. 요거는 이제 이 파지리 쿠라간에서 출토된 그 미라의 그 문신입니다. 이건 등 쪽에서 본 거고, 이건 앞에서 본 거고, 요게 이제 아까 얼음공주 그 문신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볼로시막 남편들의 얼마 전에 찾아낸 비슷한 시기에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알타이에서 세 구의 그 미라가 그 출토가 됐는데, 이 얼음공주 한 구만이 여자고 이 두 구는 다 그 남자입니다. 이건 머리를 따가지고 여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남자 미라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미라에 보면은 특히 그 환상적인 동물 여기 그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합성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죠. 뿌리는 보면 분명히 이거는 그리핀입니다. 새죠. 근데 나머지 부분을 보면 사슴이고 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또 사슴하고 또 맹수의 모습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모티브가 합성된 그 모티브가 그 문신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문신을 한 거는 여러 가지 그 민속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볼 때 아무나 문신을 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그 뭐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아주 그 특출한 그 공훈을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문신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문신을 했다는 것은 그 특별한 그 신분을 갖다 상징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신 자체도 어떤 부적의 그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알타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황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아주 많이 그 출토돼 가지고 지금 대부분은 근데 이제 에르미타시 박물관을 가면은 그쪽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기회가 되면은 에르미타시 박물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정말 한 이틀, 3일 정도는 날 잡고 봐야 다 볼 수 있는 엄청난 그 박물관입니다. 이런 뭐 스키타이 유물뿐만이 아니고 뭐 근대, 현대, 고대, 뭐 민속, 뭐 하여튼 여러 분야 다방면으로 그래서 혹시 쌍뼈질부에 가시면은 꼭 한번 들려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지릭 문화에 남긴 그 종족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혹시 월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견도 있고 근데 월지는 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료에 보면은 이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이라는 이런 종족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알타이 지역에만 유독 바로 이 그리핀 상상의 그 동물들이 많이 그 유물들이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유물, 그 다음에 뭐 실제로 그 금이라든지 또 금속으로 만든 유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알타이의 파지릭 문화를 남긴 종족들이 소위 말하는 그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이라고 표현된 종족들이 남긴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알타이 파지릭 문화는 기원전 3세기경에 갑자기 멸망을 해버립니다. 문화 자체가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기원전 3세기 그 말에 흉노가 이제 오로도스 지역에서 발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흉노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멸망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 알타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자바이칼이라든지 저쪽 그 위쪽으로도 흉노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흉노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죠. 방금은 이제 여기 그 알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요 오르도스 지역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르도스 지역은 보면은 그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를 갖다가 다 통틀어 가지고 뭐 오르도스 문명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오르도스 청동기 시대 보면은 시베리아의 그 카라스크 문화 그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 들어오면은 바로 스키타이 문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도스 문명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범위가 시간적으로 강대해지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문화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스키타이 시대 그 오르도스 문명은 모경구 문화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했죠. 그렇게 부르자. 근데 그거는 이제 모경구 유적에서 그 이름을 딴 거고, 이쪽에도 보면은 이제 스키타이 시대 유적들이 많이 그 출토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모경구 유적 평면도죠. 근데 요 모경구 문화, 그러니까 오르도스 지역에 보면은 무덤은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납니다. 쿠르간 봉분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토강묘죠. 토강묘인데 뭐 토강을 그대로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목관, 목곽 이런 걸 썼고, 근데 대신 이제 말은 이렇게 순장을 했죠. 이거는 이제 공통점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물들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아키나크식, 그러니까 뭐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보이는 이렇게 동물 양식으로 장식된 무기라든지, 뭐 전투형 도끼라든지, 이런 그 스키타이 다른 지역에 보이는 화살 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략, 제갈 뭐 이런 거. 이런 유물을 썼고, 역시 이거는 이제 왕관인데, 여기도 역시 동물 양식으로 그 장식을 했죠. 그리고 뭐 역시 화려한 그 황금알 유물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그 유물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스키타이 3요소에 더해가지고 이 동복이라는 것도 이 흑해보관에서 오르도스 역할이 다 같이 그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공통성을 보이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흉노시대 유물이죠. 그래서 뭐 이 오르도스 지역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지역까지 이 흑해부분에서 동일한 문화 양상을 지닌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스키타이 문화 하면은 한반도하고 많은 관련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의 이 동북아시아 이 문화권을 보면은, 문화 영역을 보면은, 방금 요 오르도스 지역을 해가지고 이 서쪽으로는 유목 문화권이죠.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중흥 문화권, 그러니까 춘추 말 전국 시대 이 정도 되는 시대였고, 이 요령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한반도 지역은 그 비파형 동급 문화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문화권이 서로 이제 인접해가지고 사실은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 그 양상을 보이지만 또 서로 인접하였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그 관련성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희한한 게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 동시기를 본다면은 사실 비슷한 게 크게 없습니다. 한반도하고 이 유목문화권하고 스키타이 문화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을 예로 들자면은 우리 한반도하고 이런 게 바로 비파잉 동금이 대표적이죠. 근데 요 유목권에는 우리 아키나크라고 하는 이런 금, 그러니까 이 두 금의 차이는 바로 손잡이와 금신을 갖다가 따로 주조했는가 통주했는가. 흑해부관에서 오르도스 지역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통주를 했습니다. 자루하고 금신하고 같이 한꺼번에 주조를 했죠. 근데 비파잉 동금은 따로 주조를 했습니다. 손잡이는 따로 만들었죠. 물론 금신의 형태도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근데 굳이 이제 가장 흡사한 걸 찾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동시대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마제 석금이 훨씬 더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제 석금 보면 자루하고 금신하고 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금신의 모양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단면이 이거는 능형이죠. 요거는 등대가 쭉 형성되어 있죠, 그죠? 마제 석금을 보나 이
아키나크시 거물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똑같이 그 자루, 금신, 멈치, 금파, 두식, 이런 게 다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우리가 그 언급이 잘 안 됐지만은, 오히려 여기서 비슷한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를 내려오면은, 그게 뭐 기원전 한 2세기경, 우리는 이때부터, 기원전 3세기부터 사실은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하죠. 그 이제는 청동기 시대.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 우리가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스키타이 문화는 초기 철기였는데, 이제 청동기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때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그, 이 유목민 사이에는 이미 그 흉노 사회가 됩니다. 흉노 시대. 흉노는 그 사마천 그 사기 흉노 열전에 보면은 그 기원전 209년에 자기 아버지 묵턱을 죽이고 스스로 선우가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동호하고 월지를 갖다가 다 정복을 해가지고 흉노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3세기 말이었죠, 기원전. 그래서 대체로 이제 기원전 2세기부터는 흉노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그 흉노 시대 유물을 보면은 이제 유목, 즉, 같은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한반도에도 보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프로펠러 모양 제갈 멈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구 그 평려동에서 출토된 그 청동, 철로 만든 그 제갈 멈치인데, 요런 것이,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김해 대성동하고 양동리에서 이런 그 동복이 출토가 됐죠. 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저 자바이칼 그 데레스트의 꿀뚝에서도 이런 프로펠러 모양 이 제갈 멈치가 출토가 됐고, 아까 그 보이던 흉노 오르도스 지역에도 이런 동복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이 대구 같은 경우는 모티브는 역시 그 스키타이 모티브가 아닌가.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모티브는 스키타이 모티브지만은 이런 문양 요소는 중국 한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문양으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에서 보자면은 적성목각본이 지금 노인놀라 이 흉노 쿠르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원 전후의 쿠르간인데, 이게 보면은 적성모가 아주 흡사한. 근데 이게 발굴 보석이 그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적성목각본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적성목각본이라면 이제 뭐 기원 전후니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그 가까운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그 적성목각본, 천마총의 그 무덤, 여기 보면 이 목각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적석을 하고 다시 이제 토관을 한. 그러니까 아까 그 칠릭타 쿠르간이라든지 요고 쿠르간이라든지 뭐 알타이 이런 굉장히 많이 그 연상을 시키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 또 절대 연대가 한 뭐 사실 8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간의 텀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아무도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정말 수수께끼적인 그런 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고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출자형 뭐 그리고 이런 소대 뭐 이런. 근데 저는 그 알타이의 그 적석 목각본 쿠르간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기원 전 혹은 기원 전후 뭐 기원 후 뭐 한 2세기 이렇게 보면은 한강역을 따라 가지고 접석총이다 하는 적석총인데 접석묘다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그 무덤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강역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연상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주구묘 아까 영산강역 그 주구묘를 말씀드렸죠.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